자, 43, 4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현대시 윤동주의 소년과 다음에 손택수 남의 꿈 두 작품이 있습니다. 문제 먼저 보면 자, 이거는 섞여 있죠. 가는 나와 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 문제 그리고 포인트 문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 구문 보고서 1, 2, 3번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 봐야죠. 해설서는 보고 들어갈 것. 자,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표현한다.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자, 자연물에 동화된대요.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준다. 나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미래보다 현재 상황과 다른 상황과 모습에 주목한 자세를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현재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선지가 또 1번, 2번은 가, 3, 4, 5번은 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윤동주 소년 산문시네. 네, 산문시고요. 여러분들 시를 볼 때는 고전 시간은 마찬가지 정서를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 기법 찾으면 되겠습니다. 봅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지규,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정서 드러나 있죠. 직접 정서 드러나 있고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야. 왜 가을을 슬프다고 생각하지?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보려면 자, 44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하늘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라니까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고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나나. 자, 보세요. 요런 방식을 이제 연세적 기용, 연세적 활용, 연세법이라고 하는데, 연세법은 앞서 나와 있는 표현을 뒤에서 다시 한번 당겨 쓰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요. 연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연세법이라고 해요. 다시 보면,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자, 보세요. 파란 물감 연결되죠. 그리고 손바닥 연결되죠.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또 반복하고 있고요. 여기. 강물 속에는 다시 강물 땡겨왔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자, 그러면 화자가 슬픈 이유가 있네. 순이가 보고 싶어.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박스에서 봤었던 것처럼 소년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정서가 가의 주된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45번 문제 1, 2번을 제껴볼 수 있겠다. 1. 가의 파란 물감이 든 눈썹은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것을 감각적 표현. 맞죠? 2. 가의 맑은 강물의 어린 얼굴에는 순이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고, 그렇죠? 이번에는 나를 봅니다. 아니구나. 44번 기억 1, 2, 3번을 제낄 수가 있겠네요. 기억이 하늘입니다. 기억은 소년의 정서를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이때 정서 환기라는 말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학 공부할 때 정서 환기, 분위기 환기 이렇게 하면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실내 공기 바꾸는 거, 창문 열고 환기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학에서 환기는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환기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은 소년의 정서를 환기한다. 그렇죠? 2번
기억은 하늘은 소년이 거부하고자 하는 세계 아니죠. 거부하려고 하면 바라보지도 않겠지. 3. 하늘은 소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요따고 내용 없습니다. 자, 이번엔 나 작품을 볼까요? 나무의 꿈. 자, 이미 제목 자체에 의인화가 들어갔어. 이 의인은요, 사람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감정 또는 신체 또는 돈호법,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 요 세 가지가 의인법입니다. 문학에서.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사람만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학에서는. 근데 여기 지금 제목이 나무의 꿈이죠. 꿈은 사람이 꾸는 거기 때문에 의인화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보자.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자, 뭐뭐 고 싶니? 고 싶니? 고 싶니? 그쵸? 이런 거를 가군 또는 유사 통사 구조 반복 유사 비슷한 통사 문장 구조 반복. 이 가군은요, 어미입니다. 어미 활용을 해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가군이라고 하고, 유사 통사 비슷한 문장 구조란 뜻이에요. 요거는 다 문학 용어입니다. 자, 반복했을 때 온율과 의미 강조가 되죠.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여기도 보니까 보세요.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자, 이거 뭐라고? 연세법입니다. 앞서 나와 있는 단어나 구조를 따갖고 와서 계속 이어서 쓰고 있어요.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연세법이고,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 나무배,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시상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는 소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님. 그래서 그저 장작. 장작이 뭐니?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잊지 마렴. 한줌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이때 너는 누굽니까? 나무죠. 그래서 의인화란 얘기입니다. 너는 인칭 대명사니까. 누군가 몸을 데워주고 나한테. 자, 누군가 몸을 데워줬어요? 자기 희생적이다. 그죠?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군 또는 유사통사구조 반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나무를 보고 지금 현재 시적 화자가 뭐 하고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바람에 따라서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있으면서 나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도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문제 44번. 가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 자, 반어법 없었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교로움이. 자, 둘 다죠, 둘 다.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 연민? 연민은 아니죠. 연민은 불쌍하게 생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손택소의 나무의 꿈을 봤는데 나무가 불쌍한 게 아니지. 가와 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요거 있었고 시상을 발전시켜 나간다. 네, 좋습니다. 가와 나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자, 시선의 이동은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이동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죠. 그러면 답은 4번. 자, 45번, 3, 4, 5번 한번 지켜보도록 해봅시다. 나의 의자, 책상, 한줌재 등은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의자와 책상은 맞는데 한줌재는 아니었죠. 나의 장작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몸을 데워줄 수 있다는 존재 가치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는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바람소리는 대상에게 지금의 상황과 모습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군. 그렇죠? 지금 이때 바람소리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저 바람소리를 들으면 지금 바로 너구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죠?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 인식,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지만 누군가의 몸을 데워줘요. 즉, 자기희생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역설적 인식,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색깔을 달려야 되겠다.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네, 4번 설명이죠. 자, 4번 니은입니다. 니은이 뭐였더라? 바다. 너가 처한 긍정적 상황을 자, 처한 상황이 아니라 꿈이야,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 표상하고 있다. 자, 너의 성찰이 이루어졌다? 아니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바다가 모습은 아니죠. 따라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43, 45번 윤동주의 소년과 손택수의 나무의 꿈 지문풀이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